확인 재산 파악도 필요하죠. 그리고 사업장이 부도된 경우, 자, 사업 실패로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 채무자는 고액 다중 채무자가 많고 사업 부도 전에 채무 회피 목적으로 사행위 가능성도, 재산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또 다른 사업을 하려고. 또 가족들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주민등록을 별개 지역으로 위장 전입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장을 제3자 명의로 이전해서 폐업하는 경우. 사업장 폐업. 그래서 이제 뭐 좀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법인을 세워서 사기를 많이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법인하고의 계약을 맺으면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으로 책임을 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점을 활용하는 거예요. 법인 세워서 사기를 치고 그 다음에 법인을 폐업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책임질 당사자가 사라져버리니까 채권자들은 뭐 안타깝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속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상의 명의인지를 확인하고 사업자 등록증 명의로 납부한 세금관계 파악하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 주소지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 소유 여부 확인, 이 정도는 뭐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부도 원인, 거래처를 파악하고 총채무 및 타 채권자들의 연락처를 파악하고, 가능한 정보는 모두 수집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부정사용자, 법률 위반. 자, 부정사용자 법률 위반자는 나이가 어리고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족한 채무자분이고, 또 법률 조항의 오점을 악용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사기치는 채무자, 이런 경우도 있죠. 몰라서 위반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적극적으로 이걸 활용해가지고 위반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원인 서류를 검토해가지고 채무자와 실수익자 중에 법률적으로 책임이 모두에게 있느냐 아니면 실수익자에게 있는가를 파악해가지고 거주지나 연락처를 파악함과 동시에 부정사용에 대한 형사처벌을 인식해서 선의해결을 유도하고 채무자 및 실수익자 재산조사를 병행하죠. 악의적인 장기 행불이 예상된다? 그러면 신속한 법조치를 해야죠. 자, 그 다음에 채무자 직업별. 자, 첫 번째가 공공기관 종사자죠. 공무원 등. 이 경우에는 안정적인 직장에 근무하는 관계로 악의적인 대출보다 가족이나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또는 재테크 목적으로 대출받는 후 연체 상태가 된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직장 찾아오는 걸 매우 꺼려하기 때문에 방문 추적이 효과적이에요. 회사 내에서 내가 이런 채무 관계에 있다는 거를 알려지는 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추심이 오히려 쉽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옛날에 이런 경우 있었죠. 어떤 분이 그러니까 채권자가 거기서 일하던 간호사였는데, 그 간호사가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유학도 하고 어디서 뭐 좀 공부를 더 하고 싶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금을 대줬어요. 언제까지 갚기로 하고. 그랬는데 그냥 유학을 갔다 오거나 학업을 끝마치고 그 복귀를 하지 않고 그냥 퇴사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한참 지나가지고 소멸시 완성 직전에 그 채무를 돌려달라고 법적인 조치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뢰를 하신 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디 구청에 어떤 뭐 어디 그 보건직 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이 돼가지고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뭐 미혼인 상태에서 그런 일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결혼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상황 변화가 많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을 조금만 건드려주면 추심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쪽으로 뭐 내용 증명을 좀 보낸다든가, 아니면 법적인 조치를 뭐 예금 압류 정도 하나 한다든가, 아니면 급여 압류를 한다든가, 물론 이제 공무원의 급여 이런 거 압류 이런 게 이제 뭐 법적인 제한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은 효과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유흥업 종사자요. 자, 유흥업 종사자. 이 경우에는 소비성이 강하죠. 이렇게 뭐 명품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소비를 하고, 또 같은 업소에 연체 중인 동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채무 독촉에 대한 경험이 풍부해요. 듣는 얘기도 많고. 채무자가 거주 유무, 유선 연락 시 대부분 알고 있어도 모른다. 타업소로 이전했다. 라고 이제 일방적으로 회피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행불 추적 후에도 다시 재행불될 가능성도 있고, 행불 추적 시에 영업장 이외의 거주지를 파악해야죠. 이런 경우에는 뭐 이제 현재 영업, 그곳에 근무를 하는지 해서 실제 지배인도 파악을 하고,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직업적인 편견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되겠죠. 동등한 객체로서 이렇게 이제 상대방과 접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직 종사자. 자, 의사 같은 사람들 있죠? 의사나 약사처럼 협회에 등록을 하도록 된 그런 전문직 종사자. 그런 경우에 협회 홈페이지 또는 직업 방문, 직접 방문해가지고 추적하는 방법도 고려해야죠. 직업에 대한 자존심이 강하고 일시적으로 자금 회전이 좋지 않아서 행불되거나 고액 다중 채무자들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업종상 이직 후에 같은 업종에 종사할 자격증 가지고 일하는 거니까 또 그 자격증을 활용해서 업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집행권을 첨부해가지고 협회에 제시하면 근무처나 사업장 주소지를 파악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조심을 하고. 그 다음에 영업직 종사자. 그 회사라든가 어떤 사업체에서 영업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영업이란 건 그 매출을 끌어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능수능란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언변이 좋고 인간 심리 현상을 잘 알고 있는 계층이요. 상대방의 약점을 잘 찾아내서 그걸 최대한 이용하는 거죠. 동종업체의 이직이 빈번하고 친절하면서 언행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 직장에서 이직처, 이따 연락처를 문의해서 파악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직접 방문해서 주변인과 면담을 통해서 추적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자영업 종사자. 자, 자영업 종사자. 이런 경우가 많죠. 이 경우에는 뭐 본인의 결단에 의해서 책임져야 되죠. 월급 받고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모든 위험 부담도 본인이 감수해야 되니까. 그러면 수치 개념이 뛰어나고 계절이나 정책 환경, 지역별로 큰 소득 격차를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업장을 방문해가지고 부도 위험이 경영 악화와 주요 원인을 파악해야죠. 그리고 경기 호전만 되면 곧바로 채권을 정리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가지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서류 분석을 통한 행불 추적 방법. 이거는 이제 앞에 또 내용을 좀 봤는데 그 서류를 확인하는 그 비슷한 서류들을 가지고 행불 추적할 때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문제거든요. 자, 주민등록 등본은 최초 대출 시에 채무자가 첨부해야만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가족관계나 세대주 여부를 파악해가지고 그 가족과 면담 이런 거를 추진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만으로는 주민등록 정보는 열람할 수 없고 초본만 열람 가능하죠. 그래서 최초 대출 당시에 주민등록 등본을 확인해가지고 가족들의 기본적인 사항을 조회한 후 추적하는 거죠. 주민등록 초본은 그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로 뛸 수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전 현 주소를 확인하고 그 해당 주소지 부동산 등기부 등본도 열람해가지고 소유관계, 소유권 변동 이런 걸 확인해야 돼요. 옆에 이제 OX 문제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이거에 맞는데 이게 민법 18조 3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표제부 각구 1구로 되어 있는데 채권 발생 당시와 권리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가족이나 친척한테 소유권 이전됐다. 그러면 사행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좀 확인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 열람에서 각구의 소유권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상의 주소지와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가 일치하는지 또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법인 등기부 등본은 등기부 등본과 사업자 등록증상 명의, 본점 주소, 지점 주소가 일치하는지 이런 것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죠. 납세 증명서나 자동차 등록 원부, 사용 본거지 이런 거 확인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부 이것도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로 못 띄죠. 그러니까 처음에 받아놔야 되는 건데 출생, 혼인, 사망 등 관계 이런 걸 좀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OX 문제를 보면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아 채무자가 가족관계를 조사하는 것은 서류 분석을 통한 행방불명된 채무자를 추적하는 단서를 찾기 위한 점검사안으로 적절하다. 등본을 발급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족관계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초본입니까? 아니죠. 가족관계 등록부죠. 출생, 혼인, 사망 이런 것들은 가족관계 등록부로 단서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략적 행불 추적 기법. 자, 행불 추적 활동의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야 되죠. 뭐 우리가 이제 신용관리 담당자가 한 건만 처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수십 건, 수백 건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에 어떤 채권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인가 판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때 이 회수 가능성하고 추적 성공 가능성 이 두 가지를 놓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추적 성공 가능성보다 회수 가능성이 높은 채무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게 효율적이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추심 활동을 하는 목적이 회수를 하기 위한 목적이잖아. 이게 단지 추적만 하기 위한, 뭐 형사 같으면 추적하기 위한 목적일 텐데 우리는 추적에서 만나서 회수를 하기 위한 게 최종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회수 가능성을 더 중점에 두는 게 낫겠죠. 그래서 제1그룹은 회수 가능성이 높고 추적 가능성이 높은 채무자가 당연히 돼야 될 거고, 만약에 차선책으로는 회수 가능성이 일단 높지만 추적 가능성이 낮은, 이런 쪽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수 가능성이 낮지만 추적 성공 가능성이 높은 채무자하고, 회수 가능성도 낮고 추적 성공 가능성은 낮다. 그럼 아예 그냥 신경 안 씁니까? 그건 아니에요. 채무자 환경 변동에 따라서 회수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죠. 그러니까 기초 정보를 꾸준히 하고 지속적으로 수집과 분석을 통해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OX 문제를 보면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수집하지 않는 것이 행불된 채무자에 대한 추적 완료 후 재행불 방지를 위한 관리 방법을 적절하다? 아니죠. 꾸준히 수집을 해야 되죠. 그리고 회수 가능성과 추적 성공 가능성이 모두 낮은 채무자는 향후 환경 변화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희박하다? 아니죠. 얼마든지 높아질 가능성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기초 정보의 지속적인 수집 분석 추적 활동이 필요한 거죠. 불필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회수 가능성에 대한 점검사항 한번 보시고, 행불관리 시 유의사항 한번 볼까요? 유무선 추적 시 채무자 이외의 가족 및 제3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불법이죠. 그리고 방문 추적 시에 채무자의 연체 내역 등을 제3자에게 알려줘서는 안 되죠. 채무자의 거주지 연락처를 정중히 문의하며 무리하게 요구해서는 안 돼요. 서면 추적할 때 부모, 형제, 친인척에게 채무자 거주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지서를 바로 발송해서는 안 되죠. 채무관계를 알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장기 행불인 경우에 심야 방문은 물론 심야 통화도 허용되지 않고, 채무자가 사망했다. 그러면 사망자 가족을 대상으로 상속 여부의 확인 없이 변제를 독촉하는 등 채권 주심에서는, 그래서 미리 상속인을 파악해가지고 통지서를 보내는 거예요. 채무관계가 발생했으면 알려야죠. 그 다음에 이제 접촉을 해야 되는 거죠.